6월달, 9월달 모의고사까지 유입되는 N수생의 비율은 11에서 1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유입되는 N수생 비율은 내신은 그죠?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학교에서 논술 전형에서 미치는 비율이 9평 곱하기 0.9는 수능에서 받을 수도 있는 최고 점수다. 그게 내 점수네. 9평 보고 나면 그게 내 점수네 이래가지고. 입시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 예, 사실 학부모님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입시? 네, 안녕하십니까. 스펙터 신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논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특별 게스트 최재문 소장님 모시고 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이제 학습 코칭 컨설팅하고 있는 최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작년 몇 월까지였죠? 예, 10월까지. 예, 10월까지 이제 요 대치동에 있는 모 논술학원,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곳이죠. 예, 그곳에서 근무하셨고 아이들 입시 지도 그리고 컨설팅까지 쭉 담당해 주셨고, 제가 논술을 이번에 방송을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 우리 학부모님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논술로 우리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전국에 총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2곳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같이 갈 수 있고요. 4곳은 자연계열만 입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총 32개의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지방에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일단 갈 수 있는 대학이 몇 개였죠? 예, 지방에서 총 4개가 있는데요. 네.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군데. 네. 부산대, 경북대. 네. 지방 거점 대학이죠. 그리고 네, 또 그렇습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여기가 이제 미래 캠퍼스라 불리는 곳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종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중요할 텐데 네. 수도권에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 있죠? 수도권 갈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네. 맨 아래 학교 이름 말씀드리면 서로 좀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하위권 학교까지 네. 전체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지금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예, 32곳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논술이 없는 전형이 두 군데가 있죠. 예,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서울대하고 고대 빼놓고는 네. 다 논술 전형이 거의 있다. 네, 서울 소재 그렇습니다. 괜찮은 학교들은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입학 정원 중에서 논술이 몇 %가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예, 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잠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은 9.4%, 즉 수시와 정시를 다 합한 입학 정원의 9.4%를 논술 전형으로 꼽고 있고요. 상위 20개 대학은 8.0%. 자, 여기서 서울대와 고대를 빼고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만 봤을 때는 전체 정원의 12.2%가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28.4%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5.8%로 최저 퍼센테이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논술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그죠? 네. 32개 대학인데 네, 여기에 평균적으로 입학 정원의 12.2%. 12.2%가 그쵸. 논술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서울 소재의 32개 정도 좋은 학교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12.2%는 논술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들께서 아니 12%라면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예, 아니 100% 중에서 16%인데 우리가 그게 뭐 굳이 그 논술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서울 지역에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위 20개 대학교, 자, 이곳을 교과나 학종으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경우 내신 1등급, 2등급 독식을 하죠. 그래서 내신 3, 4등급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을 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논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저희 한성희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내신 대치에서 3.5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내신이 3.5 이하인 친구들은 그 내신을 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종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내신 갖고는, 그죠? 그럼 이제 수시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논술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카드하고 논술 카드를 같이 이제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육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요되어진 선택이죠. 예, 그렇죠. 강요되어진 선택이고,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치 아이들이 또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수능 성적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권에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수준 차이가 그렇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최저 전형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요받은 선택이는 동시에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논술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네. 자, 일단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체계적으로 논술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초, 중, 고 학교 과정에서 보면 필독 도서가 있죠. 네. 이 필독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필독 도서를 읽은 후에 부모님과 같은 책에서 같은 내용으로 서로 논의를 해보시면서 상대방이 과연 이 글을, 이 책을 왜 썼을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들은 나와 어떤 감정으로, 어떤 결과로 다가서시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논술이 100일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그냥 창의적인 어떤 창작품을 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특히 대학에서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답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는 것이고, 대학에서도 논술로 이 정도 인원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와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대학이 이미 준비해 놓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술은 어떤 창의적인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네, 그렇습니다. 뽑아내는 하나의 필터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면은 그 대학이 뭘 원하고 뭘 파악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생각을 읽는 훈련을 통해서, 그죠? 네, 엄마랑 그렇습니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엄마 나는 이걸 이렇게 읽었어. 엄마 생각은 어때? 아, 그렇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네, 그 그렇습니다. 훈련들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건데,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입시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 예, 사실 학부모님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입시 논술을 준비 시작하면 될까요? 입시 논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3월이나 6월을 생각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문 논술과 자연계 수리 논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이나 1월 초, 즉 3학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공부하면서 한 40회 정도 정규 과정을 나가는 게 인문 논술의 기준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그래서 자연계 수리 논술은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수학이 한 3, 4등급 정도다. 어느 정도 기본은 쌓여 있지만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게 버겁다. 그런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정규 과정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어느 정도 수학에도 자신감이 있고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심화 문제도 풀어낼 능력이 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자신의 수학 실력을 최대한 단단하게 다진 후에 6평 정도 그 시점에서 합류를 하셔도 충분히 앞서간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논술 준비 시점은 인문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수리 논술 준비하는 친구는 다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문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네. 준비를 시작해서 아마 한 40회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신 기간 때 휴강하는 거 예. 빼고, 그죠? 그거 예, 빼고. 휴강이 있습니다. 그쵸. 휴강하는 거 빼고 내신 기간에 한 40회 정도. 그러니까, 40회면은 10개월 정도, 그죠? 예, 예, 10개월 정도, 내신 기간 빼고 10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수리 논술은 이제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기준이겠죠. 예, 3월 모의고사. 네, 그죠. 고3 올라와서 3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러면 빨리 수리 논술학원 등록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수리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학 실력도 키워가면 되는 거고.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만 바라봤을 때의 그 시각과 수리 논술을 바라보면 이제
몸이 익히기 시작하면서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큰 자극대가 될 수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2등급까지인 친구들은 네. 이제 그냥 하던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6월 들어와서 논술화된 수학 문제를 접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입학 정원의 한 12% 정도 논술을 뽑고, 네. 그죠? 대치동 아이들은 학종으로 대학 가기 쉽지 않으니까 수시카드에서 논술을 쓰자. 그죠? 네. 그래서 논술 준비한 시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논술로 대학을 갈 때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논술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논술을 중요하죠. 잘해야 되죠. 그죠?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논술을 대학 갈 때 필요한 것들 중에서 논술 실력이 중요한데 저는 약간 의문인 게 이 문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문해력이란 게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저는 장기간에 당연히 디벨로핑 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게 단기간에 한 10개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10개월 만에 문해력이 실제로 발전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요. 논술을 준비하시려면 12월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일주일 평균 10시간을 논술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학원 가는 시간 빼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4시간이네? 다 포함해서 10시간 따져도 되긴 되는데요. 네. 이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 주어야 혹시라도 내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죠. 자, 합격 안정권이 아니라 예, 안정권은 아니고. 합격을 해볼 만한.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개발될 수 있다. 그죠? 네. 근데 전제 조건은 니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냥 일반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다른 게 네. 항상 왜라는 것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문장을 썼을까? 왜 이 문단이 나왔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사실은 10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논술로 대학 갈 때 논술력이 중요하고 논술력 문해력인데 문해력이 개발될 수 있고 네. 근데 그 문해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0시간은 공부를 해줘야 된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이면 주말 빼면 하루에 2시간씩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하루하루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들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통 논술을 주말에 하니까 가방 들고 4시간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간다고 해서 논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논술 합격률은 3.6%거든요. 96%의 학생이 고배를 마시죠. 그러네.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학생은 전체 수험생의 5%입니다. 자, 나머지 1.4%의 학생들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논술고사 당일의 컨디션, 네. 그 컨디션 관리 못한 거,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최저를 못 맞춥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논술 시험은 논술과 수능, 즉 최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쉴 틈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 논술을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처럼 하나의 과목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최저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논술 합격률이 100명이 지원하면 3.6명만 합격하는 예, 엄청 높은 경쟁률을 가진 어떤 입시이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술 공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술로 대학 가려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주중에 쭉 공부를 하고 주말에 학원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입학 사정권 안에는 들 수 있다. 한번 네. 비벼볼 만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술로 대학 갈 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내신. 예. 예, 이게 내신이 말이 많아요. 뭐 뜨거운 감자죠. 예,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 반응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예. 내신이 차지하는 논술에서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를 1, 2등급 위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등급인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나 학종으로 진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2등급 때 중후반 내지는 3등급부터 논술이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4, 5, 6등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2등급인데 과연 논술 해도 될까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 간 점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내 등급으로 그 학교로 지원하게 되면 몇 점을 손해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손해보는 점수를 내가 논술 실력으로 과연
역전을 시킬 수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10점 미만인 학교들. 가톨릭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덕성, 동국 쭉 이렇게 나와 있죠. 홍익까지. 자, 보시면 30%를 반영하는 학교, 1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천점 기준일 때 2등급과 내 등급이 5등급이라는 가정하에 과연 몇 점을 손해보느냐. 중간에 서강대는 비어있죠. 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8.75등급까지 총 32개 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내 등급이 8.75등급인데 96점. 내 등급이 1등급인데 100점. 몇 점 차이 나죠? 4점 차이 납니다. 1000점 만점에 4점이라는 얘기죠. 즉,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논술과 최저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정말 표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귀중한 표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원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네. 가톨릭 때는 내가 1등급인 친구들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신 1등급인데 굳이 논술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차치하고, 근데 내신 2등급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논술 전형에서 제일 등급이 높은 친구가 2등급일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2등급도 잘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상위권 대학 빼고는 2등급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쵸. 예. 네. 사실 뭐 내가 내신 2등급이면 굳이 논술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합동을 넣어보지.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게 봐서 2등급인 친구가 네. 논술 전형을 쓴다 치자. 그래서 지원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내신 5등급이에요. 5등급인 친구가 가톨릭대에 지원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게 점수가 9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쭉 산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 2등급인 애랑 결혼 후 5등급이어도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냐면 2.4점입니다. 근데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몇 점 만점? 1000점 만점입니다, 어머님. 이해되시죠? 내신은, 그죠?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학교에서 논술 전형에서 미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셈입니다. 그죠? 맥스가 0.9%. 네, 맥스가 0.9%예요. 네. 우리 애가 5등급일 때.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담 학교를 또 보셔야죠. 예. 다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이 10점에서 26점까지 차이 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 이렇게 반영 비율, 자, 가천대 40% 반영하죠. 아,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학생부 반영하죠. 40%면 이 숫자의 의미, 아, 난 어떻게 해야 돼? 자, 제일 많은 고민이죠. 자, 다시 제일 많은 고민하는 4, 5, 6등급은 대부분 숫자만 보고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점수는 1000점 만점에 15점. 원장님 표현대로 1.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반영이 없는 거죠. 네. 그죠? 이제 여기까지는 예. 사실은 논술 실력으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학교들이고요. 문제는 좀 눈물이 나는 상당히 위험한 학교들이죠. 자, 이 학교들 보시다시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유는 자, 대충 보시면 아, 이런 정도 학교들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48점, 30점, 40점. 즉, 이 점수들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유가 1000점 만점에서 40점이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논술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 나의 실력은 정말 그 학교와 너무 잘 맞는다. 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들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하시라고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재밌는 게 한번 넘겨볼게요. 네. 뭐 학교를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좋은 학교들이 네. 내신 반영 비율이 뭐 서강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네. 그렇고 그죠? 네. 거의 내신 안 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네.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 그렇죠. 자, 특목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이 정말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5, 6, 7등급이죠. 네. 자, 일반고 5, 6, 7등급이 아니고 특목고에 있는 5, 6, 7등급을 구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등급 간 격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다. 그런 속내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게 무슨 일인가 하면 아이들이 나 내신이 별로 안 좋아. 예를 들면 뭐 단대보고에서 5등급이야.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뭐 숭실대라도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숭실대면 네, 큰일 나는 큰일 거죠.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학들은 어쨌든 간에 좋은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죠? 좋은 인재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아요. 걔네들을 뽑고자 하는데 내신 비율을 많이 높여버리면
좋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지원을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대치 애들은, 그죠? 여기 넣을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일반고 5, 6, 7등급 학생들이 이쪽 학교로 많이 넘어옵니다. 왜? 나도 5등급, 너도 5등급. 일반고 특목고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냥 등급 숫자만 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역전의 기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학교가 원하는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나 또한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게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치 친구들은 자기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네, 쫄지 그렇습니다. 말고 과감하게 소신 지원을 6개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논술만 준비가 됐으면 과감하게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논술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논술로 대학 갈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 논술 실력. 네. 그거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된다. 빡시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신은 사실상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논술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벽인데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저 때문에 논술 시험을 치러가지 못하는 학생들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냥 긍정적으로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 음. 고3 같은 경우에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최저가 네. 안 돼서 못 가는 애들이 많고 예. 고3들 중에서 현역들 중에서 논술 최저를 충족시킨 애들이 35%밖에 10명 중에 3.5명만 네. 수능 최저를 맞춰서 그나마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예. 그런데 이유가 보통 3월이나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 실력이겠다. 이게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하지만 N수생들 한번 고배를 마셔봤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죠. 자, 6월달, 9월달 모의고사까지 유입되는 N수생의 비율은 11에서 1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유입되는 N수생 비율은 2020학년도에 약 26%, 작년 2021학년도에 29.6%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되면 미니멈 30, 맥스 33%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게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논술 전형에서 이 인원이 3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하면 수능 머신들, 그죠? 수능 머신들인 N수생 때문인데 이제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는 9평까지 점수를 가지고 보통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입학 사정이라든지 저희들처럼 이제 컨설팅 해드릴 때는 6평 성적으로 기준을 해드리거든요. 6평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원을 한다. 즉, 요즘 3학년들 말대로 정말 이건 소신 지원이다. 안정 지원이다. 그 안정이 어쩌면 내가 상향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네, 유입되는 유입되는 N수생들이 말씀하신 게 9평대까지 들어오는 N수생이 11%, 12%. 11%. N수생이 11%밖에 안 들어오는데 얘네가 실제로 수능에 이제 들어온 애들이 약 30%. 그죠. 저작년은 2020학년도는 그때가 26%. 네. 그죠. 작년이 29.6%. 거의 30%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던 N생이 19%가 20%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죠? 소장님께서 올해 전망하시기에는 30%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능 보는 아이들 중에서 9평대 지원했던 애들보다도 20%더 많은 아이들이 N수생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N수생들이 무서운 애들이죠. 실제로 이 N수생들, 즉 9평 치지 않고 바로 수능으로 들어왔던 20% 학생들 중에서 절반,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1학년들입니다. 그렇죠. 한 문제 차이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한 문제 차이로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갔을 때 얼마나 이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9평, 6평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 같은 애들이잖아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 네. 나가다 갑자기 수능장에 쓱 나타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서강대를 다니고 있어. 한양대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나 수학 문제 하나 때문에 연대 갈 수 있는데 서강대 갔어. 이런 애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저도 실제로 우리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수학 좀 해요. 뭐 의기양양해요. 나는 항상 1등급이었으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능 1등급이었어. 근데 뭐 여지없이 그냥 수능 때는 2등급 나온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 특히 탐구도 마찬가지지만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쵸. 예. 내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밀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영어 그리고 한국사 두 네. 가지만 절대평가인데요.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는 절대로 놓지 마라. 네. 어떻게든 붙잡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모의고사 그 난이도와 수능 난이도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거의 난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 사실은 영어죠. 영어학원 원장으로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영어는 일단 나와의 경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최저를 확보함에 있어서 엄청 유리하죠. 예,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최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자,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은 수능 최저 없는 학교가 있고요. 3개, 즉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그래서 얼마나 이 이내로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2개 영역을 보는 학교도 있고 한 가지 영역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상당히 많네요. 네. 할만할 것 같아. 네. 나 논술 좀 해.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보고 싶겠는데요? 논술 좀 해서는 안 되고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벽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죠. 그렇죠.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오고 또 반면 상당히 결시율도 높습니다. 결시율이 높다는 게 시험 보러 안 가는 건가요? 네. 아니 왜 돈 내고 안 보러 가요? 다른 학교들하고 겹치는 경우. 아. 예. 그리고 그 학교보다는 내가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썼으니까 난 거기 가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술 시험들이 중복됐을 때 나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이 오늘은 좀 집에 쉬어야지 다음 더 중요한 시험 볼 수 있겠다 이럴 때. 네. 자, 그럼 뭐 논술 최저가 없는 학교 중에서 눈에 띄는 학교가 한양대하고 네. 연대가 보입니다. 예. 논술 최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 높겠죠? 한양대가 제일 높습니다. 한양대가 한 몇 대 몇이죠? 기본 100대1 넘어갑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붙는 시험이군요. 예. 연대는 좀 낫나요, 그거보다? 연대가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보통 네. 한 5, 60대1 정도? 5, 60대 정도? 예. 그러니까 한양대는 100명 중에 한 명, 네. 연대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네. 붙는다는 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연세대가 사실은 한양대랑 비슷하긴 하지만요. 연세대에 유입되는 N수생들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N수생이 더 많이 보나요? 예, 약 75% 정도가 N수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대,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야, 내가 인생을 건, 예를 들어 인문 논술이면 글 한 편을 써서 연대를 네.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도전하는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상당히 많죠. 근데 걔네들이 대체로 못 붙죠. 붙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즉 2년을 논술한 친구들이에요. 아. 작년에도 입시 논술했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 올해 한 번 더 해서 연세대만 준비해서 가는 경우죠. 그럼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N수생 비율이 많는 이유가 사실상 편입 논술이라고 봐야죠. 편입 논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건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네. 심지어 건대도 어쩌면 논술로 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어쨌든 건대를 다니고 있는데 야 이번에 내가 수능을 준비하기 좀 부담스러워. 하지만 나에겐 연대 논술 있잖아.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럼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연대 논술은 거의 진짜 편입 시험이네요. 예. 그렇구나. 근데 여기다가 현역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평 이후에 내가 모자란 부분을 마지막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딱 그 기간에 연세대 시험이 있어요. 네. 몇 월 달에 있죠? 10월 달에 있습니다. 보통 10월에. 그래서 내가 파이널을 준비하는 연세대 파이널을 준비하면은 일주일 날아가잖아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 다른 친구들은 수능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손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일주일 달려가기 때문에 차이는 2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경우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연대 논술? 나 연대생이야,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수능 공부 안 됩니다. 그치.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재학생들 중에서 연대 논술 보러 가요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연대 논술을 보러 갔는데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줄 착각해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괜히 신촌 가가지고 콧바람 들고 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예. 근데 이거 연대 논술은 정말 신중하게 지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예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그럼 현역들은 사실은 여기는 쓰면 안 되겠네요. 여러모로.
쓰지 말라 그러면 예. 좀 나쁜 말이고요. 예, 예, 써도 예. 되는데 그만큼 내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아. 그때만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격은 입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은 여기는 이제 워낙 N수생들이 강한 학교들이니까 네. 내가 그만큼 수능을 공부를 못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네.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현역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최저가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최저만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충족 비율 고3 35%, N수생 40에서 45%입니다. 고3이 35%밖에 최저를 못 맞추고 네. N수생은 그래도 한 40% 정도는 맞추고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6평, 9평 안부는 N수생들이 수능에서 유입되는 거, 그리고 고사장에서 느끼는 처음 겪어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춘 35% 학생들도 네. 자기가 원하던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맞추긴 맞추는데 위에 못 맞추고 밑에 최저 맞추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네. 되는지. 네. 인문 논술 위주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인문 논술에서 가장 힘든 학교가 경희대 항의예과입니다. 삼합4, 즉 그냥 다 1등급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삼합5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부가 있고요. 삼합6은 가톨릭대 간호 쭉 이렇게 나오고요. 자, 삼합7 경북대 사범계열, 자, 부산대 경영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그다음에 홍익대가 삼합7입니다. 자, 삼합8은 경북대 인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많은 게 보통 이합 얼마냐, 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합3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의 LD와 LT학과, 그리고 이합4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이합4, 그다음에 이합5, 이번에 경희대가 작년에 이합4에서 이합5로 낮췄죠. 그리고 서울여대, 숙명여대, 항공대는 작년에 최저가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합6, 7, 자, 그 다음 재밌는 게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기타를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한 과목만 3등급 이내면 최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만 3등급인데요? 네. 즉 그만큼 분수를 준비해와라.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저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한 과목을 줌으로 인해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같이 주는 거죠. 부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한 과목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경희대 체육과, 국어, 영어 중에서 한 과목이 3 이내면 됩니다.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경희대 체육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 3 정도는 맞을 수 있잖아요. 좀만 하면은. 네, 그렇죠. 여기도 영어가 있죠. 그러네요. 예. 아무튼 영어는 진짜 3등급은 정신만 조금만 차리고 공부하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중에서 하나가 3등급 이내 또는 영어가 2등급입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서울여대가 영어 포함 시에는 2합 5예요. 자, 근데 영어를 빼면은 2합 7이죠. 이 말인 즉슨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영어만 준비해도 내가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영어는 즉 내 대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물론 살아가시다 보면 영어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예. 그냥 솔직히 저희 애들한테 그래요. 너네 야 논술 저희 학원은 이제 논술로 이제 대학 관련 친구들 뭐 재생들도 있고 현역들도 있는데 얘들한테 그래요. 니네 영어를 1등급 받으면 얼마나 유리한 지점에 니네가 놓이는지 아냐. 예를 들면 뭐 예컨대 3합 뭐 5라 합시다. 3합 5면은 이게 뭐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운 등급이 아닙니다. 상당히 3합 5는. 어렵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재수생들 때문에 N수생들 때문에 3합 5면 예를 들어서 한번 영어를 내가 1을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영어를 1 받으면 나머지 두 과목에서 4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을 말렸어. 그래가지고 3등급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도 국어가 2나 탐구가 2만 나오면 돼요. 네. 그죠?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영어가 만약에 2가 떴다. 그러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3합 5니까 영어가 2 뜨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1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역이 국어나 수학에서 2, 1, 탐구에서 1을 뭔가 하나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9평 때까지만 생각해서 선생님 저 9평에서 뭐 수학 1 나왔어요, 국어 1 나왔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트레스들이 없을 때, 그죠? 그 N수생들 무서운 애들 없을 때고 얘네들이 이제 조용히 수능장에 들어오면 등급이 거의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 애들도 보통 국어가 2가 나오고 예. 수학을 잘하는 애들 기준이에요. 잘하는 애들도 수학이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영어가 2가 나오면 3합 6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영어 1이 나면 3합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계속 유지해주는 게 이 논술 전형에서는 되게 유리합니다. 논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전 과정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수시 지원했던 학생들은 학교에 안 나오는 지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 자체가 2호나 되어버리고 3호나 되어버리고 예. 즉 내가 정시파냐 재수파냐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재수 준비하는 친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 학교가 이게 교육 현장이 아닌 경우가 사실은 자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일단 어머님들께서 대치 기준 얘기하면은, 이제 고2쯤 넘어가면 슬슬 이제 학점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논술 카드가 있다. 그죠? 논술 카드가 있는데, 논술 카드 생각보다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문과, 인문 논술은 12월, 고2 11월. 네. 그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면은 6월. 근데 대부분이 다 1등급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3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논술 실력을 키우고 동시에 내신은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니까 기본만 유지해주고 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 수능 최저의 효자 과목은 영어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뭐지? 학생들 최저 맞추는 거. 네.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 6평 보고 나면 그게 내 점수네. 9평 보고 나면 그게 내 점수네. 이래가지고. 아, 그쵸. 애들이 체크가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6평 곱하기 0.85. 아, 그 환산율 같은 게 있군요. 네, 그냥 가장 쉽게 이제 계산할 때 네. 자, N수증 유입되는 걸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 방송 찍어야 될 것 같은데? 6평 곱하기 0.85. 6평에서 0.85 곱하면 내 점수. 수능 점수. 이게 그냥 수능 점수가 아니고요. 네. 받을 수도 있는 일종의 최고 점수가 되는 거죠.